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반추위 발효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토출의 필요성, 토출을 하게 가스 생산이 피크가 사료급여 후 30분에서 2시간에 발생이 일어나는데 시간당 12에서 27리터 정도의 가스가 생기고 분당으로 1 내지 2리터의 가스가 생성됩니다. 반추위에서 생산된 이산화탄소의 약 30%는 혈액으로 흡수되고 나머지는 폐를 통해서 공기 중으로 제거가 됩니다. 메탄의 20%만이 폐를 통하여 제거가 되고 나머지는 이용이 됩니다. 반추위에서 발생되는 가스의 조성을 보면 이산화탄소가 약 65%, 메탄이 27% 정도인데 이건 먹이에 따라 변이가 상당히 크고 그 다음에 질소가 7% 정도, 나머지는 아주 미미한 양입니다. 근데 이산화탄소보다도 이 메탄이 대기 오염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전체 분자량을 따지면 이산화탄소는 탄소가 원자 번호가 6번이니까 분자량이 12, 그 다음에 산소가 분자량이 16이니까 8번이니까 16, O2니까 32, 총 44분의 12. 그 다음에 메탄을 따져보면 메탄은 CH4, 탄소가 원자 번호가 6번이니까 분자량이 12에 수소가 분자량이 2니까 4개가 들어있으니까 8 하면 총 20이 됩니다. 20분의 12. 그래서 한 4배 정도의 그 오존 파괴 효과가 더 큽니다. 토출의 조절을 자극하는 것은 결국 EV와 ED의 가스 팽창 작용, 가스 압에 의해서 조절되고 식도의 확대와 가축의 트림을 통해서 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소에서는 분당 12 내지 30리터, 분당이 아니고 시간당입니다. 시간당 12 내지 30리터의 가스가 생기는데 분당 트림은 결국 3 내지 17회 정도의 그 트림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가스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토출을 억제하는 것은 위 문부 간략근 가까이 있는 먹이 덩어리가 있을 때 토출을 억제하고 세 개의 간략근 모두 영향을 미치고 폐로 들어가는 식기를 막는 보호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폐로 먹은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 폐 수종이 오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약품으로서는 에피네프린이나 히스타민이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히스타민이나 에피네프린을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제 히스타민을 쓰는 기보다는 항히스타민제를 주로 쓰는 경우가 많죠. 토출의 억제는 고창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가스가 계속 위 속에 쌓이게 되면 고창증이 되는 거죠. 고창증의 고자는 북고자, 북소리가 나는, 두드렸을 때 북소리가 난다고 해서 고창증이랍니다. 반추위 압력이 45에서 100mHg로 증가하게 되면 문제가 되고요. 반추위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는 포말, 거품을 형성해서 결국 우리가 문제가 됐을 때 투관침으로 찔러도 거품이 뽀글뽀글 나오면서 금방 막혀버리고 가스가 잘 안 빠지는 경우가 이제 여기에 해당됩니다. 특히 단백질이 많은 것을 줬을 때 거품이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반추의 미생물에 대하여 고민하는가? 반추동물이 미생물보다 효과적이지를 못하다는 거죠. 보통 이제 반추위 안에서는 현기적인 발효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호기적인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발효가 일어나면 포도당과 산소가 만나서 ATP와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반추위 안의 상태와 같이 현기적 발효가 일어났을 때는 포도당이 아세트산과 프로피온산, 부틸산, 이산화탄소, 물, 메탄, 열이 만들어지면서 결국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를 먹이는 게 아니고 사람은 미생물을 먹입니다. 우리가 주는 사료는 소가 섭취는 하지만은 이리에 있는 미생물이 이용을 하고, 그 미생물이 소를 먹이게 해야 소가 제대로 자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는 미생물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배합비를 조절하고 사료급의 양을 조절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분해 가능한 사료를 섭취하게 되면 이리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 갖고 휘발성 지방산, 미생물 단백질, 비타민 B, 특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반추위 발효 후 가축에 남는 영양소는 사료로서 반추위에 들어갈 때와는 완전히 다른 게 위에 들어갈 때는 휘발성 지방산도 없고 미생물 단백질도 없고 비타민도 별도로 AD3 정도만 공급을 하지 나머지는 거의 추가로 공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젖소의 비유 피크 때는 나이아신이라든가 나이아신 같은 비타민을 공급해주면 효과가 더 나오고, 스트레스를 받고 더위 스트레스를 받을 때 비타민 C를 공급해주면 더위 체온이 5도 정도 낮게 느끼는 그런 효과가 나옵니다. 물론 비육에서 마블링을 잘하기 위해서 마블링이 지방세포, 전구세포의 분할을 촉진하는 역할이 있다고 하면서 그에 알려지면서 비타민 C를, 물론 이때 첨가하는 비타민 C는 바이패스 1위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도록 지방으로 코팅을 하거나 매트릭스 방법 이렇게 갖고 지방으로 반죽을 한 그런 형태의 바이패스가 1위에서 분해되지 않는 비타민 C를 첨가했을 때 제대로 효과가 나옵니다. 반추위 소화와 발효, 분해, 1위에서 분해가 가능한 사료를 섭취했을 경우 반추위 미생물에 의해 갖고 이산화탄소, 휘발성 지방산, 미생물세포, 암모니아, 메탄, 열, 장세지방산, 항화수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모든 걸 만드는 것은 결국 미생물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애들의 역할이 엄청난 거죠. 사료가 들어갔는데 미생물이 이러한 걸 만들어내는 거죠. 반추위 미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양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산화탄소, 탄소는 에너지원으로 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에너지는 주로 이제 구수성 탄수화물을 소화의 최종 산물, 그다음 당을 발효해서 만듭니다. 그다음에 질소는 암모니아로 분해해서 대부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이패스되는 아미노산이나 미생물을 사위 이하에서 소화 흡수하는 경우도 많죠. 미네랄은 코발트, 황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코발트 같은 경우는 코발트가 존재하면 이리에 있는 미생물들이
비타민 B를 합성을 합니다. 항은 어디에 필요하냐? 함 유황 아미노산, 머리카락, 발톱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함 유황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이죠. 메치오닌하고 시스틴, 주로 이런 필수 아미노산들을 합성하는 데 사용하고, 이는 세포벽 물질, 인지질 만들고 하는데 필요하고요. 그리고 뼈를 만들 때 칼슘과 함께 필요하고, 그다음 나트륨은 전해질, 특히 섬투학 관련되는 것들, 칼륨 이런 것들이 그렇고, 칼슘은 주로 우리 뼈, 치아 뭐 이런 걸 만드는데 필요하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칼슘 펌프를 작동하게 하고, 마그네슘도 뼈 합성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촉매로서 작용을 합니다. 생체 산화 반응 반응에서 촉매로서 작용, 망간, 철은 뭐 헤모글로빈, 아연은 주로 이제 우리 상피세포 관련되는, 특히 이제 비국 동안에 위가 산성화되면서 육모가 탈락됐을 때 육모 재생, 특히 이제 비국 전기에 필요하죠. 아연 제제나 철분 제제 이런 미네랄은 킬레이트, 미네랄이 흡수가 좋습니다. 킬레이트라는 건 어떤 거냐? 무기물이 유기물과 결합된 걸 말합니다. 킬레이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연 같은 경우는 주로 메치온이라고 결합을 많이 시켜놨습니다. 킬레이트를 시킨 거죠. 생체 내에서 흡수가 미네랄 자체만으로는 흡수가 안 되고 유기물하고 결합을 해야 됩니다. 철분 같은 경우는 빈혈 치료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쓰는데, 주로 이 탄수화물하고 결합됐을 때가 흡수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체 쪽에서 뭐 의사들 빈혈 치료제로 사용할 때 주로 탄수화물하고 결합시키는 그런 킬레이트 물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세레늄도 마찬가지고요. 세레늄은 소량인데 주로 비타민 E하고 같이 해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쪽에 사용을 하는데, 요즘 뭐 효모 배합물을 통해 갖고 세레늄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세레늄을 미네랄로 그냥 쓸 때는 독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 미네랄입니다. 비타민 뭐 1위에서 미생물 배양에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체 필요한 비타민 B는 만들었으니까요. 소와 미생물과의 관계. 미생물이 소 있는데 제공하는 것은 섬유소와 헤미셀룰로스를 소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몸을 불살라서 고급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양질의 단백질, 특히 이 아미노산 조성을 보면 쇠고기하고 비슷합니다. 결국은 소고기의 그 특성을 결정하는 것은, 맛을 결정하고 성분을 결정하는 것은 미생물의 아미노산 조성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휘발성 지방산, 주로 아세트산, 그 다음에 프로피온산, 그 다음에 부틸산, 이 세 가지, 우리가 가산증이 걸리도록 배합사료를 많이 주고 상대적으로 조사를 좋게 줬을 때 젖산, 락테이시드,